오늘은 10만 부 베스트셀러 스페셜 에디션 럭키의 저자이신 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너무 유명하시지만 아닙니다. 꼭 한번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뵙게 되네요. 그러겠네요. 이게 좀 운명의 날인 것 같은데요. 네. 개인적으로는요. 셀프 소개 한번 네. 그래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알겠습니다. 너무 소개를 이렇게 요청만 하시고 네.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 재테크 자기계발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이제 구독자 130만 명의 이제 김작가 TV 채널 운영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럭키 도서 출간한 이제 작가이기도 합니다. 김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근데 네. 10만 부를 판매하셨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나가신 거 아닌가요? 그 럭키 책이 잘 된 거는 사실 제가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 출판사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8권의 책을 출간했는데 네. 작가와 출판사의 시너지가 이렇게까지 좋은 적은 처음이었다. 김작가 TV에서도 이제 그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배너 광고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 그다음에 영상도 좀 찍고 그다음에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뭐 웅달 책방 이런 채널처럼 한 30개 정도 채널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작가분들 많이 출연하시잖아요. 작가분들이 항상 출판사에 약간의 대부분 섭섭함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책을 썼는데 맞아요. 출판사가 왜 이렇게 마케팅이 적게 있냐. 맞아요. 이게 있을 수 있고 인간적으로 누구나 뭐 출판사 입장에서 또 반대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희는 이제 마케팅 그만하셔도 된다. 작가님도 그만 활동하셔도 된다 할 정도로 서로가 너무 열심히 해서 서로의 이 시너지가 잘 맞아 떨어져서 10만 부가 출간돼서 이번에 이제 리커버 도서도 나온 것 같아요. 그 출판사 이름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북노망스입니다. 굉장히 좋은 출판사입니다. 네. 네, 정말 좋은 출판사예요. 네. 많은 저자분들이 또 북노망스를 통해서 네. 좋은 책들 많이 내시면 또 너무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근데 또 마케팅도 너무 좋았지만 네. 제가 이번에 10만 부 에디션을 또 다시 한번 읽었는데 체험 내용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막 밑줄을 몇 번을 막 그으면서 그리고 제가 김 작가님을 네. 영상을 정말 많이 봤는데 네. 책을 통해서 영상에서 보지 못했던 그런 메시지들 개인적인 얘기들도 더 좀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영상과 책은 좀 느낌이 달랐나요? 네. 어떤 게 하나 정도 뭐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조금 제가 이제 개인사셔가지고 그죠.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이미 거기는 다 이제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책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네. 저는 책을 이렇게 앞부분을 읽다가 너무 좋다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그 가족에 관한 가족에 관한 그리고 또 직접 그런 또 겪으시고 그렇죠. 제가 우울증 겪었던 거 그거를 얼핏은 알았지만 그 문자로 그거를 좀 글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좀 정확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와 그걸 봤을 때 맨 마지막에 그 감동이 먹먹함이 너무 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송국에 출연했었는데 이제 다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얘기를 하는 순간들이었어요. 네. 근데 얘기를 하는데 막 이제 그분이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그 MC 분들도 좀 눈물을 글썽거리시고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사연도 뭐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사연이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전에 엄마는 괜찮아라는 어머니와 관련된 에세이를 낸 적이 있어요. 그 슬픈 스토리라고 해야 될까요? 슬픈 사연을 이제 담았던 건데 그때 제가 보통 제가 차 한 건 냈는데 뭐 한 3개월 정도면 책을 쓰거든요. 네. 근데 그 엄마는 괜찮아 책은 거의 한 2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쓰다가 울고 쓰다가 덮고 이게 안 써지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때 그 책을 딱 쓰고 난 다음에 책을 내니까 정말 좋은 거이자 나쁜 거는 이제 아무리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도 거의 눈물이 잘 나지 않아요. 왜냐면 그때 너무 많이 울어서. 왜냐면 그 자기 힘든 과거를 그렇게 다시 추억하고 생각하고 그걸 글로 적는 일은 잘 없잖아요. 제 아픔이 물체인 책으로 딱 전달돼서 내 아픔이 약간 덜어낸 느낌? 근데 좀 안타까운 거는 너무 아프고 힘든 이야기인데 전 또 어떻게 보면 상대방이 이제 웅달님께서 저한테 이제 얘기할 때 약간 조심스러워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걸 아니까 말할 때 저도 조심스러워 하면서 최대한 그냥 감정을 배제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조금 이제 그 감정에 덜 공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뭐 좋은 거이자 나쁜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받는 느낌은 오히려 그런 일을 겪으시고 너무 잘 이렇게 이겨내시고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거를 시청자분들이 크게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쉽지 않은 네. 그런 어려움이고 뭐 슬픈 감정이고 그랬을 텐데 네. 그거를 또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를 직접 그렇죠. 보여주셨고 네. 유튜브로서 계속 노출이 되시잖아요. 음. 워낙 잘 나오시고 네네. 그래서 더 많은 분들에게 네. 힘을 주시지 않나 그쵸. 영상에서. 그런 부분에서 좋은 거는 제가 이제 우울증을 고백하니까 네. 정말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어. 느 자리에서 제가 우울증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자기도 우울증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음. 보통 잘 얘기 못 하니까 어.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얘기해도 어차피 못 알아주거든요. 그 감정을 안 느껴봤으면 공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겪었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분들한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네. 뒤에서 또 이야기가 또 책에서 서술해 주셔가지고 그쵸. 혹시 그 부분이 나오면 조금 더 한번 여쭤보기로 네, 하고 좋습니다. 럭키라는 이 책이 그 처음에 이제 그 프롤로그 앞부분에 보니까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셨다 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이 이렇게 들어갔을 것 같은데요. 네. 이 1000명을 만나면서 이제 운을 강조하셨어요. 네. 그 키워드가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네.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1000명 만나면서 운이란 키워드가 나왔던 거는 제가 이제 성공한 사람을 31살 때부터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냥 만나 뵐 때마다 당연히 공통적인 질문 그 한 가지는 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데 한 이제 수십 명쯤 인터뷰하는데 다들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일단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수십 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 수백 명, 뭐 1000명까지 갔으니까 그분들이 대체적으로 한 뭐 80, 90% 이상은 운이 좋았다라는 말을 꼭 하시는 거죠. 그때마다 저는 초기에는 수십 명밖에 인터뷰 안 했을 때는 다들 약간 겸손, 뭔가 체면치레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하시나 보다 뭔가 테이블 밑에 진짜 이야기를 하지 않는구나 싶었는데 그게 수백 명 반복되니까 수백 명이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공에 운이라는 게 뭔가 있구나. 왜 다들 이렇게 얘기하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제가 원래 질문이 좀 많아요. 기사님한테 택시 기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기사님 혹시 인생에 좀 어떠셨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기사님이 하신 말씀이 운이 없었지. 인생이 잘 안 풀렸어. 세상이 나를 안 도와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게 저희 아버지께서 택시 기사를 하셨거든요. 지금 하고 계시고 지금 20년 넘게 하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가 제가 어릴 적에 가장 많이 해줬던 말 중 하나가 운이 없었다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질문. 네? 한쪽은 운 때문에 한쪽은 운 덕분에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서 이 운이라는 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뭔가 분석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좀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운이라는 걸로 접근해서 럭키라는 책을 출간했죠. 그 운이라는 게 네. 그냥 막 단순히 하늘에서 막 떨어지는 네. 그런 운으로 해석을 하면 좀 너무 나이브한 거죠. 제가 이제 럭키라는 책을 그렇게 냈을 때 제 주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의아해했어요. 아니 김 작가는 굉장히 노력을 중요시 여기고 행동파인데 왜 운이라는 걸로 주제를 냈을까? 근데 책 안에 내용을 보시면 그 운은 우리의 노력인 거고 우리의 준비인 거고 우리의 선택에 가까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어쨌든 노력하고 시도하고 도전해야지 그 중에서 이제 무언가 하나가 운이 튀어서 성공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책을 보니까 네. 그 구성이 7가지로 돼 있더라고요. 네. 운을 만드는 7가지 열쇠. 음. 그래서 사람, 관찰, 속도, 루틴, 복귀, 네. 긍정, 시도. 네.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네. 제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사람으로 한번 들어가 봐서 네. 여기 되게 인상 깊은 네. 정말 뇌리에 팍 꽂히는 문장이 있었는데 2021년 네. 기준으로 근로소득과 투자소득을 합쳐 상위 1% 안에 든다. 네. 이렇게 된 비결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새로운 세상을 직접 봤다는 거다. 네. 이게 인상 깊은데 네. 우선은 김 작가님 2021년 기준으로 근로소득, 투자소득 상위 1%면 네네. 제가 알기로 통계청 기준으로 한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계청 4억이었나요? 아닌가요?
더 높은 건가요? 기준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거는 이제 저는 네. 사실 제 수익을 네. 공개적으로 얘기하기 좀 좀 부끄러운 그렇죠. 것도 있고 네. 그 다음에는 또 사실 김 작가 TV에 저보다 훨씬 부자인 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제 그 공개하는 게 좀 그럴까 싶어가지고 근데 또 출판사에서는 이제 책을 낼 때 또 시청 그 독자분들은 그래서 이 저자는 어떻게 잘 됐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적절한 중간지대가 소득상이 1%였는데 그 당시 기준했을 때는 제가 찾아봤을 때 한 2억 얼마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연봉 2억은 넘는 거였고 근데 말씀하신 거도 넘긴 했습니다. 네네. 아, 정말요? 여기까지만. 역시, 역시 어마어마하시네요. 넘긴 했었고요. 그리고 네, 당황스럽네요. 질문이 뭐였죠? 예, 그래서 우선은 그게 궁금했고요. 네. 1%가 정확하게 얼마인가. 말렸네. 그게 너무 궁금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된 비결에 한 가지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세상을 직접 봤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는 사람을 직접 만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럭키 책에서 첫 파트가 이제 사람인 이유인데 사실 우리가 사람이 아닌 다른 매체를 통해서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지금 웅달 책방의 영상을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웅달님이 나중에 책을 내든 아니면 다른 성공하신 분들이 책을 보면서 그 텍스트로서 그 정보를 볼 수도 있죠. 하지만 거기에서 못 담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김 작가가 진짜 얼마를 버는지 저는 사석에서는 좀 친한 분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카메라 꺼진 상태에서도 웅달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카메라가 켜졌을 때는 누구라도 얘기할 수 없는 진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야기들을 듣기 위해서는 이 책과 영상을 넘어서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알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직접 만나야지 뭔가 동기부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인간관계 네트워크라는 게 사실 성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걸 넓혀줄 수도 있고 그 성공한 사람이 내비게이션 역할을 저한테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성공으로 가는 길이 이게 사실 이렇게 우상향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주식 차트처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운이 좋았을 때 내 노력이 만나면 성공을 하는 건데 그 시행착오들을 내가 직접 다 겪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건데 제가 그 에피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전에 냈던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낼 때 직접 크리에이터 23명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23명을 직접 만나서 어떻게 영상을 기획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편집을 하고 그다음에 유튜브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유튜브로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는지 많이 여쭤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들 23명의 수익이 얼마인지 대부분 거의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그 수치를 책에 적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 현장에서 그분이 얼마를 버는지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당시 구독자가 뭐 한 7, 80만 정도였는데 한 달에 약 7천만 원 정도를 버는 거예요. 7천만 원이면 1년이면 8억 4천인 거죠. 8억 4천을 버시는데 그분이 그럼 그 전에 대단한 학력, 뭐 경력, 아니 뭐 얼굴이 너무 잘생겼다. 아니 뭐 엄청난 뭔가 본인만의 그런 게 있다. 그런 거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그런 분이 휴대폰 카메라랑 그 다음에 마이크, 사실 자본금도 거의 안 들어가는 거죠. 그걸 가지고 8억 4천을 버는 걸 보고 제가 진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충격이 책으로 영상으로 보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몇 년 전에 그 키즈 유튜버 한 명이 강남에 한 90억짜리 빌딩을 샀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여론들은 뭐 허탈하다.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 다음에 뭐 아동에 대한 이런 거 일을 시키는 것들이 별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실제로 뭐 아동에서 뭐 아동 학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동을 뭔가 조금 노동을 시킨 그런 부분에서 좀 제재를 받는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그 중에 한 여론은 사람들이 그 키즈 유튜버가 그 90억짜리 건물을 사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분을 그와 비슷한 사례인 분을 직접 만난 거잖아요. 네. 제가 뉴스로만 봤을 때는 저 똑같은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뭐 아무것도 별거 없는 사람이 1년에 9억을 번다고? 10억을 번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고 내가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하는데 나는 지금 1년에 1억도 못 버는데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23명을 만나다 보니까 제가 23명을 만나면서 그중에 특히 한 명에게 동기부여를 받은 거잖아요. 23명을 만날 때마다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유튜브 책을 내는데 유튜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버는 게 맞는 건가? 이게 정말 옳은 건가? 제가 책을 쓰는 작가인데도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게 왜 다친 생각이냐면 그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적합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있던 거예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그냥 부정하고 싶었던 거죠. 나는 1년에 얼마 버는데 이분들은 다른 세상에서 그 이상의 몇십 배를 버니까 아니야. 이 세상은 뭔가 잘못해서 멀리 했던 거죠. 근데 제가 매일 인터뷰를 하면서 23명 만나다 보니까 계속 그 벽이 깨지고 있었고 그 와중에 마지막 중에 그분을 만나면서 혼자서 1년에 뭐 8, 9억을 버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냥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그 기존 관념에 갇혀 있었는데 그쵸. 새로운 세상을 처음에 봤을 때도 거기서 약간의 불편함도 느끼고 그쵸. 익숙하지 않음도 있고 멀리하고 싶고. 근데 거기에 반복 계속해서 노출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인정을 하게 되고 맞아요. 나도 어느 순간 그렇게 변하게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그 벽이 깨지면서 제가 원래 유튜브 시작한 계기는 유튜브 젊은 부자들이라는 책을 쓰기 위해서 저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 낸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여기에 시장에 돈이 몰리고 있다. 이분들이 했는데 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올인을 했죠. 그리고 그 올인의 결과가 지금의 채널이 좀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유튜브 크리에이터 성공하신 분들을 만났듯이 각자 개개인분들이 또 자기만의 영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뭐 반도체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전기차일 수도 있고. 맞아. 그러면은 뭐 거기에 가서 성공하신 분을 직접 만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성공 포인트일 수 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처럼 그 수천 명을 인터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뭐 그림으로 성공하고 싶다, 내가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다, 뭐 작가로 성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일단 처음에는 내가 책을 봐야 되겠죠. 책도 보고 이렇게 웅달 책방 같은 영상도 보면서 공부를 하고 본인도 직접 체험을 해봐야죠. 뭐 계약직도 있고 인턴십도 있고 뭐 아르바이트도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위에 가고 싶다면 위에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나의 시행착오를 빠르게 해결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 지금 강남의 어딘가에 오피스텔인데 이 건물에는 처음 왔어요. 근데 처음 왔는데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역할을 그 T맵이라는 지도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T맵 같은 그런 내비게이션 지도, 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할을 성공한 사람 모든 분야 말고요.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게 조금 해결될 수 있고 그리고 그분과 만약에 관계가 좋아진다면 그분이 나를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해줄 수도 있고 더 관계가 좋아진다면 우리가 어떤 걸 해결해 나갈 때마다 난간이 부딪혔을 때 왜 난간이냐면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나 말고 실제 진짜 그 분야의 전문가인 분들을 연결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책에 가장 먼저 배치를 시켜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영상들을 보실 거고 또 많은 것들을 읽으실 텐데 거기에다가 직접 만나는 거, 그 성공한 당사자를 직접 만나는 것도 꼭 넣으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꼭 자기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한 10명 정도만. 10명 정도는. 네. 네. 네.